안녕하세요. 읽어볼래 벌레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죠? 한 달이 넘는 시간 업로드를 못했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저가 저한테 섭섭하기도 하고, 모두들 연말과 연초는 굉장히 바쁘지만, 제 특수한 직업상, 정말 참 많이 바쁜 연말과 연초를 보내고 있다고 약간의 변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책은 80년대생들의 유서라는 책이고요. 유서라고 하니까 좀 무겁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고, 하지만 책 표지는 전혀 무겁게 생기지 않았죠? 그 속속들이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80년대생들의 유서의 첫 시간이니까 책의 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꼼꼼히 보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 목차 프롤로그까지 조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80년대생들의 유서로 떠나볼게요. 60년대생도 아니고 90년대생도 아니고 00년대생들도 아니고 80년대생들의 유서, 80년대생들의 유서입니다. 앞에를 보면 띠지가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어떻게 써 있냐면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80년대생들의 절망과 희망. 보통 우울하다고 하면 항상 극복해야 하고 떨쳐내야 하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좀 멈춰봐. 뒤도 좀 돌아봐. 다르게 살아봐. 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고 느껴요. 여태까지와는 또 다르게 살아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극복하고 떨쳐내라는 표현이 사실 좀 강하죠. 부드러운 어조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정말로 극복하고 떨쳐내라는 뜻이 뒤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 멈춰도 보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과 조금 다르게 좀 해봐. 그래도 참 좋을 것 같아. 라는 어쩌면 굉장히 사려 깊은 응원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띠지의 뒤를 보니 본문에서 좀 괜찮다, 중요하다,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좀 써놨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냥 원하는 거 있으면 지금 해요. 그렇게 살아. 원하는 거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코로나가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2020년. 우리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살았던지 참고 살았던지 모르겠지만 삶이 유한하진 않으니까 뭐 요즘 길게야 살지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진짜 큰 범죄만 아니라면 하면서 사는 것도 오히려 더 현명하고 좋은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관계를 생각하면 장기하 노래 중에 깊은 밤 전화번호부라는 노래가 생각나요. 그 노래 가사가 핸드폰 전화번호부를 보는데 하나 둘 세다 보니 300명도 넘는구나. 나는 부자다. 근데 딱 한 잔만 했으면 좋겠는데 딱 한 잔이면 되는데 잠깐만이면 되겠는데 연락할 사람이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안 들어볼 수 없죠? 잠깐만이면 되겠는데 한 잔이면 되겠는데 하나 둘로 보다 보니 일곱 번쯤 돌아보나 나는 정말 복이 많아 이렇게 하는 사람 많구나. 잘 들어보셨나요? 좋은데. 워낙 저는 장기하 얼굴들 자체, 이 밴드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책에서 또 나오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디자인은 홍글이라는 작가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골뱅이 hong.geul 인스타 팔로우를 하면 되겠죠? 인생의 끝이 있기에 오늘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하루를 씩씩하게 살아나가고 싶습니다. 홍글 예쁘네요. 80년대생들의 유서. 앞장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하고 관련된 일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1388이 낯설지가 않네요. 그리고 자살 예방 관련된 일도 조금 했던 터라 전혀 낯설지는 않습니다. 이 도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 전담하고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서울을지로 인쇄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의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이 사실 살짝 비싸요. 싸진 않습니다. 이 책 얼마냐면요. 이 책은 일러스트 우인영님께서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는 꽃과 과일을 그렸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머리로 이해하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의 오브제를 더해 경쾌하고 밝은 컬러로 바쁜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잉크와 펜촉이 있는 만년필인가요? 이 80년대생들의 유서 초판 1쇄고요. 2020년 10월 5일에 초판 1쇄를 찍었네요. 글과 디자인은 홍경아님, 홍글님이 하셨고, 일러스트 우인영님께서 하셨고, 인쇄는 명인문화사에서 했고요. 본 제작물에는 예스24에서 제공한 서체인 예스 명조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텀블벅을 통해 이 책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되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중에 닉네임이 재미있으신 분은 김방근님, 똥쉰님, 또 맛대만님, 백송이님, 제가 예전에 한송이라는 분을 알았는데 송이버섯님도 계시고요. 솜스폰지, 효과 빠른 진통제, 달 눈썹, 순덕어멈, 볼펜똥, 김노네임 님 등이 계시네요. 참 닉네임들도 특별합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제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엽서인데요. 똑같은 걸로 되어 있고 요거를 이렇게 예쁘게 엽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책갈피로도 쓸 수도 있겠고 선물하실 때 여기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저는 책갈피로 좀 더 써볼게요. 프롤로그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 2년 전쯤 매일 밤 불 꺼진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하였다. 잠들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잠에 들었다 깨면 올 내일이 끔찍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편집증적인 직장 상사와의 마찰로 끔찍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되돌아보면 그렇게 괴로웠다면 그냥 그만두었으면 되었을 텐데 당시 나는 나에게 그만둬도 괜찮다고 말해주지 못했다. 이렇게 힘들면 쉬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버텨보라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나 자신을 몰아세웠다. 읽는데도 마음이 아프죠?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미덕이라는 것이 버티고 견뎌내고 즉 그 챌린지 모험을 통과한 자만을 좀 우수하다 인정해주고 고생했다고 도닥여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새 나는 번아웃 증후군을 넘어서서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부정적 사고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오랜 기간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아서였을까? 항상 피곤했다. 나 자신을 극진하게 돌봐도 모자랄 판에 이 모든 게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것처럼 느껴져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며 거울 너머에 나 자신을 없애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결국 버티고 버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서야 휴직을 했다. 아니 잠깐, 일을 그만두신 것도 아니고 잠시 쉬는 휴직을 한 거죠? 대단한데? 이 정도라면 바로 퇴사가 아닙니까? 어쨌든 생의 의지를 되찾기에는 3개월이 턱없이 짧았고 결국 미련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내 감정을 거부하며 나를 돌보지 않은 결과였다. 그치, 바로 퇴사 각인데 무슨 3개월을 휴직을 해. 이분이 참
자, 어쨌든 번아웃 증후군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여기서 작가님이 정리해 주신 뜻을 보면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 이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 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연소 증후군 혹은 탈진 증후군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출처는 한경 경제용어사전에서 나왔네요. 퇴사 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한 상태가 몇 달간 이어졌다. 무기력은 일상이었다. 기본적인 생활인 잘 씻고, 잘 먹고, 잘 자는 것조차 힘이 들었다. 이제부터는 두 번째 삶을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으며 기본적인 생활부터 다시 시작했다. 밥을 정성스럽게 챙겨 먹고, 식물을 돌보고, 산책을 했다. 겨우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지만 오랜 시간 비관에 절어있던 마음에는 허무함이 주기적으로 찾아왔다. 살아있다는 것의 기쁨을 전혀 모르겠을 때 삶이 이러한 것이라면 그만 살아도 되지 않겠냐고 종종 생각했다. 과 무기력에 오랫동안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거나 노출되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뭔가 자살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결심과 고민과 용기와 뭐 어떤 모든 게 되게 필요한데요. 이게 너무 심각해지면 아, 내가 여기서 한 발만 내딛으면 죽을 수 있겠네? 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거든요. 딱 그 느낌을 주시네요. 그때부터 인생의 끝을 그린 책과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간접적 의로 남아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 무엇이 남는지 알고 싶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종종 있겠지만 인생은 살아볼 만한 거라고 다른 이의 입을 통해 듣고 싶었던지도 모르겠다. 그러다가 실제 유서가 담긴 책을 접하게 되었다. 독일의 학자가 유서를 연구한 책, 이제 그만 생을 마치려 합니다. 와 국내의 다수의 유서를 분석한 책, 자살, 차악의 선택을 통해서 실제 자살한 사람들의 유서를 접했다. 아이고. 실제 유서를 보니 죽음 직전에 내뱉는 날선 감정들의 숨이 막혔다. 한참을 읽다 보니 죽고 싶어서 썼다기보다는 죽고 싶지 않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렸다. 분노와 원망이 폭발하듯 터져나온 유서부터 세상에 미련이라곤 하나도 없어 보이는 담담한 유서도 있었다. 마지막에 남기는 메시지의 어조는 저마다 달랐지만 삶에 미련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그러고 보면 자살한 사람들의 유서야말로 살고 싶다는 마지막 외침일지도 모르겠다. 너무 공감이 되네요. 과연 내 의지로 삶을 태어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그쵸? 아기가. 그치만 삶이 주어졌고 삶을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맞춰질 삶이긴 하지만 내가 내 손으로 내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신의 영역에 손을 대고 싶은 인간이 정말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이러니하게도 극단적 행위인 유서 쓰기를 통해 인생의 끝을 그려보면 도리어 남은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겠다 싶었다. 고된 일상 속에서 잊히기 쉬운 진리인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 라는 사실과 마주하기에 이보다 좋은 도구는 없는 것 같다.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남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된다. 끝내는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죽음을 계속 생각하면 남은 삶을 어떻게 그래도 살아낼까? 살아내고 가게 될까를 좀 더 가슴 깊이 느끼게 된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남들의 유서도 보고 나의 유서도 써보니 다른 이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맘때 즈음 친구들에게 우울증을 털어놓았다가 내 주변에도 가벼운 우울감부터 심각한 우울증 또는 공황장애까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근에는 우울증, 번아웃 증후군, 공황장애 등에 대해서 공론화되고 관련 책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개인이 극복해야 할 병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정신질병을 앓게 되면 정신적, 심리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낙인이 두려워 숨기는 사람도 많다. 이 낙인이 진짜 무섭잖아요. 몸이 아픈 건 편하게 그래도 말을 하는데
마음이 아픈 건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낙인이 찍히니까 여전히 참 두렵습니다. 우울증조차 털어놓기 힘든 분위기라면 더 어두운 주제인 죽음에 대해서는 어떨까? 우리 사회도 웰다잉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지만 여전히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은 쉬쉬하는 것 같다. 가장 이야기 나누기 힘들어하는 죽음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개개인의 아픔은 더 쉽게 꺼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또래들과 인생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유서 쓰기를 함께 해보고 싶었다. 주변에 80년대생 14명을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내 앞에 한 명에게 집중하고 질문을 건네자 살아오면서 겪은 숱한 상처를 꺼내 보였다. 겉으론 그저 평범하게만 보였던 한 사람이 걸어온 울퉁불퉁한 삶의 궤적을 따라 걸으며 울컥한 감정이 종종 목 언저리까지 올라왔다. 혹시 삶에 지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만난 80년대생들의 인생 이야기와 유서를 나누고 싶다. 저성장 시대의 저마다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14명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용기를 건네고 싶다. 우리가 외롭지 않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느낄 때가 나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니구나. 이런 지점인 것 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1장에는 이 책을 쓰기까지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담았다. 2장에는 80년대생 14명의 인터뷰와 자필로 쓴 유서를 담았다. 이 책을 통해 인생의 끝을 그려보고 남아있는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다. 참 좋겠다 라고 쓰신 것 같아요. 꼭. 그래서 맨 앞에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이 자살 예방 핫라인 있잖아요. 희망의 전화 이런 부분들을 적어 놓으셨구나를 다시 느끼게 되네요. 그 책을 알려면 사실 차례를 읽어보면 정말 많이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차례 읽는 거 되게 좋아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차례 프롤로그 페이지 2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 1장과 2장으로 아까 나뉜다고 했었잖아요. 1장은 이제 이거를 총 정리하신 홍걸림의 독백과 같은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1장의 소제목은 독백입니다. 그리고 2장은 14분의 80년대생들이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을 아마 잘 다듬어서 담아놓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2장은 소제목이 대화입니다. 자, 1장 독백 퇴근길 전쟁의 폐잔병. 폐잔병이에요.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 태어난 김에 사는 고양이라는 유튜브 어느 채널의 썸네일 제목도 생각은 나네요. 그땐 웃겼는데. 자, 그리고 장례비는 평균 1000만원. 와, 1000만원 없으면 죽을 수 없겠는데? 자, 그리고 인생 2막 주 3일 근무. 오, 주 3일 근무 진짜 행복할 것 같다. 생전 장례식. 장례식은 무조건 생후잖아요? 생전 장례식은 뭘까? 궁금하네요. 2장 대화 들어가면서 1번 이게 모든 게 이제 우리 인스타나 페이스북 등 우리 샵 땡땡땡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목에 그 1번의 그 주요한 골자 단어들을 샵 프리랜서, 샵 팟캐스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샵샵 거릴 수는 없으니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읽어볼게요. 1번 프리랜서, 팟캐스트, 취향, 트렌드, 임신 중. 이렇게 머리에 좀 떠오르시죠? 2번 의사, 기획자, 엔잡러. 가까운 의사 친구가 한 명 떠올라요. 그 친구는 의사인데 고기 기름 맛을 중시하는 고기 덕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인스타에 짧은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리는 인스타 영상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하는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3번 성악, 과외 선생님, 난치병 판정. 또 3번은 제가 함께 아주 가깝게 지내는 성악하는 동생이 생각나네요. 자, 4번 30대 싱글, 패션 트렌드, 맥주. 이건 약간 내 얘긴데? 자, 5번 화가, 작가, 영화 감독, 공황 장애. 가까운 도슨트를 하시는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화가이시기도 하면서 도슨트로도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
약간 어려울 때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살짝 들은 느낌이 나면서 좀 생각이 났습니다. 6번 퀴어 성폭력 가해자 일상. 정말로 본인이 가해자가 됐었던 삶에 대한 얘기일지는 모르겠네요. 자, 7번 워킹 홀리데이 두바이 호텔 미얀마 호스텔 지금은 제주. 제가 20대에 승무원 준비를 한 적이 있어요. 준비했던 항공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또 이분이 지금은 제주에 계시다고 하니 이효리가 살짝 떠오르면서 어떤 제주의 삶일까 궁금합니다. 8번 디지털 마케팅 웹툰 엄마 다이어트. 디지털 마케팅 참 배우고 싶은 분야인데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 문헌정보학 도서관 NGO 지금은 개발자. 오, 보통 문헌정보학과를 나오시면 사서가 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NGO에서도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도대체 어떤 개발자이실까 궁금합니다. 10번 우울증, 극작화, 사회공포증, 성인 ADHD, 우울증 잡지. 오, 본인의 극작과와 우울증과 사회공포증과 등등 성인 ADHD를 우울증 잡지를 뭐 발간을 하셨을까요? 뭘까요? 궁금하다. 자, 그러면 11번 행정고시 트레이너 진통제 류마티스 관절염. 다들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그죠? 12번 디자이너 창업 동대문 유기견 비건. 디자이너이시면서 창업과 동대문이라면 동대문 그 패션타운들이 생각이 나고요. 뭔가 유기견도 돌보시고 비건의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이 떠오르네요. 13번 이번에는 피해자예요. 성폭력 피해자 NGO 제작자 평화와 사랑. 무언가를 제작하시는 분인 것 같고 평화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랑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렇군요. 자, 14번 마지막입니다. 디자이너 훌라 하와이. 오, 훌라? 하와이를 한번은 가보고 싶네요. 네. 자, 이렇게 차례는 되어 있습니다. 1장 독백 부분과 2장 대화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게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굉장히 좋은 책을 만나게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의 이제 80년대생들의 나이대가 보통 아마 30대 초중 후반 뭐 40대 약 초반까지이시겠죠?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80년대생들의 유서를 저도 같이 읽으면서 좀 더 제가 살아가는 삶을 더 맛있게 깊이 있게 확장되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더 재미있는 기획들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젊은 피가 수혈될지도 모르겠고요. 다양하고 읽는 사람도 재밌고 보고 들으시는 우리 읽어볼래 구독자님들도 즐거운 조금 더 특별한 그런 읽어볼래 채널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2021년 우리 20년이 힘들었잖아요. 그 경험이 우리를 2021년에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같이 믿어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